우선 그 창의 융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융합적인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나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끼리 협조도 해야지 되고, 저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이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도 저도 말하자면 창의 융합적인 동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 복잡한 세상이 있는데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사실 수학이 필요했던 걸로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학은 많은 종류의 수학도 배워야지 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배워야지 되고, 그래서 창의 융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많은 종류의 기초적인 수학 실력과 객체에 대한 직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어려운 창의적인 수학, 새로운 사고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실패를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가령 세상의 현상을 수학적인 모델로 바꿔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세상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때는 굉장히 많은 실패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7번 해보니까 8번째 이제 성공적인 수학적 모델이 나왔다.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한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8번째까지 가려면은 그 사이에 지치지 말아야지 되잖아요. 지치지 않으려면은 기초 실력, 연산 실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운동하고 비교를 해도 되는데, 운동 축구에서 뭐 축구 선수나 뭐 체조 선수가 굉장한 기술 구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전에 기본적으로 체력, 근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연산 실력, 도형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운동에서처럼 수학에서도 기초 실력이 중요하다. 그건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글을 쓴다고 해도 창의적인 글이야 뭐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기초적인 독해력, 문해력,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실력, 문법도 맞추고 어휘도 계속 키워야지 되고, 이런 종류의 기초적인 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수학적인 연산 실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비교할 만한 거는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화가라는 거는 사실적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만이 뛰어난 화가는 아니잖아요. 창의적인 예술품이라는 게 굉장히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물건으로 막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종류의 생소한 모양으로 세상의 사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종류의 창의적인 예술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런데 필요하다면은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기초 실력이 바탕이 돼서 그런 창의적인 예술품까지도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하려는 거는 운동에서의 기초 체력, 글 쓰는 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문해력, 독해력, 문장 구사력,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사실적으로 세상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비교를 하면서,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 수학에서의 연산 실력하고 비교를 하면서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수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릴 때 수와 도형과 연산에 대한 기초 감각을 방문박 학습을 통해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것도 기초 체력 훈련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반복을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자신이 생기려면은. 그래서 반복 학습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머릿속으로 암산도 해보고 종이로 쓰면서 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연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라고 해도 두 단위수 곱할 때 학교에서 배우는 종류의 알고리즘도 있고, 또 머릿속에서 암산하고 결합해가지고 더 쉽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반복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거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컴퓨터도 많고 계산기도 많은 시대에 왜 그렇게 연산을 잘해야지 되느냐. 제 생각으로도 가령 5자리 숫자 2개를 곱한다든가 이거를 맨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겹잖아요. 그런데
두 자릿수 2개 곱할 정도, 또 나누고 뭐 나머지 구할 정도, 이거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생기는 실력이 뭔가 하면 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굉장히 긴 계산이라고 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에 대한 기본 감각이 키워져 가지고 내가 그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것이라도 할 수는 있다, 이 실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수를 맨날 곱하는 연습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직관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그 아이들 그동안 가르쳐 본 경험을 둔 거로 한 자리 숫자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한 2자리 숫자 정도 곱하고 나누고 하는 정도의 자신감까지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산 실력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뇌의 윤활유를 제공한다는 종류의 이론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수학 실력을 키우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한 사고를 하는 거, 정확한 사고력을 행사하는 거, 실행하는 거, 이런 데 있어서 자신감을 키워주기도 하는 거. 저거서 그때 뭐 어떤 거를 했었죠? 진도 학습을. 진도 학습의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이제 교재 바로셈의 진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6분에서 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쓰라는 뜻인가요? 아, 맞다고 맞습니다. 재수 좋게 맞췄네요. 그러니까 3과 7분의 2인가요? 이렇게 써야만 뜻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속도는 지금 이 공연 그 학생들에 비해서 빠르신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놀랍네요. 네. 그렇군요. 저 아직도 연산을 할 줄 아네요. 일단 10문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자고 하고, 네네.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게 했지만,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완벽하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이 숙달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도전을 해서 이제 최고 도전이죠. 훌륭 도전하기 위해. 세상에 완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령 그 학습지에 있는 방정식이나 문제를 여기서 찍으면은 여기서 그 학습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풀어주지는 당연히 않고, 유사한 문제의 패턴을 보여준다든가, 뭐 가령 개념 학습하는 방향을 정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동작하는 거. 아, 요거를 갖다 요렇게 카메라로 찍고, 네. 아, 지금은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잊어버렸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 문제를 네네. 잘라주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아, 그렇죠. 나누기 비슷한 거. 관련된 예, 사실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 게, 물론 제가 뭐 연산이 중요하고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 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기초 체력 키우는 것도 지겹잖아요. 연산도 지겨운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재미를 키워주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유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히 제가 어릴 때 비하면은 사실 연산 연습을 할 방법론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기술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많은 기술들이 바로셈 커리큘럼에 이미 흡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수학을 배우는가, 또 어떤 거를 어려워하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도 사실 제가 웅진에서 자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아, 내가 공부하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셈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배우고 에듀텍 연구진들하고도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저야 뭐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연구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 학습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런 종류의 열의가
지금 제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일단 쓰기에 꽤 재미있고 매끄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런 기계가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많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유용한 학습 도구라는 느낌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쩌면은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을 가르칠 때도 학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은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가령 힌트가 많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못 풀고 있더라도 한참 기다려야지 되는 학생들도 있고 스스로 생각할 저력이 많은 학생들도 있고 빨리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학습 능력과 학습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령 1대1로 학생을 가르친다든가 할 때 선생으로서 그걸 맞출 수 있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은. 근데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학급에 30명이 있다고 그래도 20명이 있다고 그래도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맞춰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AI를 도입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배우는 스타일에 맞게끔 문제도 제시해주고 또 힌트도 어느 정도 주고 어떤 때는 힌트를 안 주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그게 적합한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종류의 교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AI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AI의 역할이.